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회장 조종래입니다. 24년 3차 조합원 교육을 맞이해서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올해부터 조합원 교육이 연간 3회 진행되기 때문에 3차 교육은 한 해를 돌아보는 컨셉으로 진행하겠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4년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 나머지 24년 노동조합 활동을 평가하는 시간, 그리고 11월은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교육 영상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전공의 집단 행동이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 간호법 통과 등 몇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이한 24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쟁취 투쟁,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병원의 비상 경영이 병원의 노동자 책임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았을 때는 상생의 지점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소중한 현장의 요구안을 최대한 고민해서 합의에 이르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었던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병원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피해 업무를 하게 될 진료 지원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합의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 합의사항입니다. 총액 인건비 2.5% 인상, 매월 지급되는 공공의료수당 3만원 인상으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했고 1월 1일 소급 지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협약 합의사항입니다. 다음은 올해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였던 전공의 집단 행동 관련 대책 마련이고요. 1.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직원의 임금, 고용, 단체 협약 및 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하지 않는다. 비상경영으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았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향후 경영 악화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현장에서 임금, 고용, 근로조건의 저하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간호사 종류별 수행하는 업무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단, 기준을 벗어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범사업 종료 시 관련 법령에 따른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보호조치이고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상 구분되어 있는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 업무를 준수하는 내용으로 지금 사실 이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현장에 이제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든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이 간호사 종류별로 수행하는 업무 기준을 준수하기로 한 만큼 업무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현장 투쟁. 예를 들면 선생님 이 내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장 투쟁 해주시고 노동조합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3. 병원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교육을 관련 지침에 따라 충분히 보장하고 업무 영역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지시 및 시행하지 않도록 하되 문제 발생 시 해결한다. 이 내용은 진료지원 간호사 본사업, 즉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전공의가 시행하던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만큼 교육을 충분히 해서 현장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이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지정한 내용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키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 진료지원 간호사 배치로 발생한 공석은 가능한 즉시 충원하며 진료지원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에 따르면 일반 병상을 축소하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그리고 전문의와 PA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료 지원 간호사 배치로 현장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력을 충원해서 현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고, 진료 지원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번표 작성할 때 진료 지원 간호사를 구분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할 예정이고요. 또 이 내용을 간호부가 현장에 안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단점 보완이고요. 합의 내용은 블라인드 채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간호사 채용 시 학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네, 현장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문제점, 이게 하향 평준화되는 이제 그 지점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신규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 합의를 내용이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학점을 참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복무 신청이고요. 모바일로 MIS 복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단 전자결제 상신 처리 절차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내용이고, 몸이 안 좋아졌다든지 갑작스럽게 이제 휴가를 사용할 경우 우리 직원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복무 신청을 가능하도록 합의를 했고요. 다만 그 단서 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MIS 시스템의 신청 데이터만 생성이 되는 것이라서 그 전자결제 절차는 출근 후에 진행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호부 배치 전환 내용이고요. 배치 전환은 최소 7일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 전으로 한다. 지금 하고 있던 기준이 현행 7일 전에 공고를 하고 부득이할 때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일보다 좀 더 당겨서 5일로 합의를 하는 걸로 했고, 이 내용 또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간호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현장 투쟁이 필요하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규 간호사 오버랩이고요. 간호부 그 결혼 확정 부서에 신규 간호사가 배치될 경우에는 2에서 4주, 특수부서는 2개월의 오버랩 기간을 부여한다. 그 원래 요구는 결혼이 확정된 부서 전체 대상으로 했었는데, 전체 부서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수부서를 선행해서 먼저 도입해보자. 그래서 특수부서 결혼이 확정된 자리에 신규 간호사가 배치될 때는 2개월 오버랩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이트 누적 휴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야간 근무자에게 야간 근무 15일당 유급 누적 휴가 1일을 부여한다. 또한 당해 연도 기준으로 15일에 미달하는 잔여 야간 근무일의 누적 발생분은 2026년부터 적치한다. 단 휴직 시 적치된 횟수는 모두 소멸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원래 요구는 나이트 누적 오프 발생 기준을 15일에서 10일로 줄이고 누적 횟수를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를 했지만, 합의한 것은 발생 기준은 현행 유지하고 누적 발생분은 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적용이라서 실제 이월되는 것은 26년도가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연차 사용 관련된 내용이고요.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하기는 한데,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 시 휴직 시작 연도와 휴직 기간 중에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지 않고 복직한 해의 이듬해까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용 기한이 연장된 연차의 정산은 미사용 연차 최초 정산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 이제 육아휴직이 3년이고 그 중에 1년만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연차 보상비로 지급받지 않고 세이브해뒀다가 복귀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 돌봄 휴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그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이런 사유들이 추가가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재량 휴업,
휴교도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녀 돌봄 휴가의 그 휴가 일수 산정 방식을 수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 명이면은 이틀, 2명 이상이면은 3일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녀 수 플러스 1일로 해서 다자녀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까지는 현행과 내용이 똑같아요. 3명 이상 되면은 4일, 5일 이렇게 확대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헌혈 휴가이고요. 근무 시간 외에 전열만 인정됩니다. 연 4회 참여 시 1일의 헌혈 휴가를 부여한다. 단 헌혈 휴가는 발생 이듬해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소멸한다. 당해년도 4회 미만의 헌혈 횟수는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소멸한다. 이것도 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고요. 헌혈 휴가가 발생을 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이월하는 내용이고, 다만 헌혈 횟수가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 대기 수당이고요. 콜 근무자에게 1일당 만원의 콜 대기 수당을 지급하며 퇴근 30분 이후 콜 발생 시 교통비로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고, 현재는 콜 대기 수당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원을 더 확대를 해서 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부복 지급 관련된 내용이고요. 인부복 신청은 2주 내에 지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3주 내에 지급하겠다 합의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건강검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원 7곡 중환자실 SU 포함 근무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잠복 혈액 검사를 실시하겠다. 이것은 건강검진 할 때 혈액 검사를 포함해서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내용이고, 본원 7곡병원 산업안전보건소위원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인력 충원 합의사항이고요. 본원 미화에 운영 지원직 11명 요구를 했는데 4명 정원 확보 시 충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본원 수술실에 CM 방사선사 1명 요구는 1명 받아서 정원 확보 시 충원하는 걸로 합의를 했고, 7곡 MRI실에 방사선사 2명 요구는 비상경영 체제 종료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배치전환 합의사항입니다. 7곡 영상의학과 배치전환 원칙 마련 요구고요. 모든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영상 검사 업무에 적응하도록 공정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배치전환한다. 그리고 내부 규정 변경 시 영상의학과 배치전환위원회에서 합의한다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원 특별청소 배치전환입니다. 3교대 부서는 2년, 그 외 부서는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3교대 부서 결원만큼 오래된 순서대로 배치전환한다. 단 부서사장을 고려한다로 합의를 했고, 본원 미화는 기존에 합의했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타 합의사항입니다. 법정 종사자 교육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은 수강시간 단위로 교육 출장을 부여하되 8시간 이상 시 8시간의 교육 출장을 부여한다. 단 교육 출장은 연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고요. 법정 종사자 및 선임자 교육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때는 시간 단위로 휴가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상은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관련된 내용이고요. 7곡 약사 부족에 관련된 대책. 현재 7곡 약제부 약사가 부족해서 점심시간에 응급약 불출이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고, 응급실, 중환자실 및 분만실 처방약은 점심시간에도 처방전을 출력해서 병동 약국에 방문하면 불출될 수 있도록 했고, 중환자실에는 SU 그리고 MFICU도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항암 조제 로봇과 산재 조제 로봇 장비를 2025년 내로 도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장비가 도입된 이후에 점심시간 처방약 불출 대상 부서 확대에 대해서는 재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 설명이었습니다. 올해 그 합의 내용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다음 해, 그 다음에 임대한협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부족한 내용은 마음속에 그 투쟁의 불씨로 남겨두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대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에 따르면 PA 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현장의 많은 변화 그리고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 노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전공의 집단행동의 여파가 병원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진료지원 간호사 관련 내용이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을 하고 간호사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현장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쟁!